Obviously, it's very grateful. I love the club and I love the time I spent almost 10 yea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5년 1월 8일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와, 제가 예상했던 대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와 1년 연장 옵션을 발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2026년 6월까지 토트넘 소속으로 토트넘에서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손흥민 선수에게 수많은 루머들이 있었는데 맨유를 간다, 미넨을 간다, 아니면은 뭐 바르셀로나를 간다 하면서 수많은 루머들이 있었는데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다니엘 레비가 어떤 아저씨입니까? 레비는 케인이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거의 1,000억 이상을 받고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절대로 공짜로 놔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손흥민 선수는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되면서 토트넘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떤 심정일까요? 그래서 제가 공개된 손흥민 선수의 1년 연장 옵션 발동에 대한 소감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리버풀과 내일 새벽 5시에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이 있는데 경기 전에 엔제 감독의 기자회견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엔제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이제 어떻게 뭐라고 리버풀과 경기 전에 이제 밝혔는지 제가 여러가지 내용들을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일단 엔제 감독의 기자회견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리버풀과 토트넘의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을 간단하게 프리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토트넘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3패를 당하면서 상황이 안 좋은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고, 리버풀은 연승을 달리다가 이번에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맨유와 경기에서 무승부를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에게는 약간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왜냐고요? 토트넘은 리버풀보다 한 경기를, 이 뉴캐슬과 경기를 하루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조금 유리한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리버풀이 당연히 맨유를 잡을 줄 알았거든요. 맨유가 그동안 솔직히 못했습니다. 감독이 바뀌고 못했는데 홈에서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비겨버리면서 리버풀은 사기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맨유와 경기에서 핵심 선수들을 풀타임으로 기용한 리버풀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거의 풀타임, 맥칼리스터 풀타임이죠. 살라, 각포, 맥칼리스터, 반다이크, 그리고 로버트슨, 알리송 키퍼까지 풀타임으로 뛰면서 리버풀이 이번 경기에서 체력적으로 트러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토트넘이 또 이제 약간의 그 멍청하게 맨날 공격하다가 골 먹죠. 그런 짓만 하지 않는다면 토트넘이 승리할 가능성이 조금 올라간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엔제 감독의 기자회견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뭐라고 말했는지 제가 소식을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자회견이 시작되었고, 엔제 감독에게 최근의 팀 뉴스에 대해서 전해주세요. 좋은 소식이 있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벤탄쿠르가 이번 경기에서 복귀합니다. 근데 메디슨과 파페사르가 출장 정지로 이번 경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엔제 감독이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메디슨이랑 파페사르가 카라바오컵에서 경고를 2장 받았더라고요. 누적이 되면서 이번 경기 나올 수 없는 메디슨과 파페사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상자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마이키 무어는 잠재적으로 벤치에 대기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복귀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확실히 기분이 좋습니다. 드라구시는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아치 그레이 역시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그들은 주요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셉셉이는 몸이 좋지 않은 상태지만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주말과 거의 비슷하고, 벤탄쿠르 빼고, 그리고 메디슨과 파페사르 못 나오는 거 빼고 다 괜찮은 상황입니다. 하면서 일단 이게 충격적이네요. 메디슨과 파페사르가 이번 경기에 못 나온다. 이게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토트넘 인스타에 또 비둘기송이 복귀해서 신나는 모습이 공개가 되었는데, 비둘기송이 훈련에 복귀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 비둘기송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어난 일들을 고려하면 비둘기송과 관련된 전체 계획은 이제 2주간에 완벽하게 비둘기송이 복귀하는 것이고 견고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비둘기송의 복귀는 다음 주로 예상이 되고 그가 그것을 통과한다면 비둘기송은 괜찮을 것입니다. 라면서 엔제 감독은 비둘기송의 아스날과 경기를 목표로 복귀 준비를 짜고 있다 라고 밝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킨스킨 키퍼를 영입했거든요. 그래서 킨스킨 키퍼가 내일 리버풀과 경기에 선발로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 우리는 확인해 볼 것입니다. 킨스키는 일요일에 도착했는데요. 그는 며칠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킨스키는 등록되어 있고 경기에 나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와 몇 가지 마지막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입니다. 라면서 일단 킨스킨이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마지막까지 나올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키퍼에 대한 질문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골키퍼를 선택할 때 어려운 결정을 내릴 예정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은 지난 경기에서 오스틴 키퍼가 나오면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후에 킨스킨을 영입했는데 이제 선택을 누구를 할 것이냐 라고 질문이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자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데려오기 위해서 시즌 말부터 예약해 둔 선수가 킨스킨입니다. 우리는 시즌 내내 그를 추격했고 그는 확실히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현재 골키퍼 상황을 감안한다면 1월에 킨스킨을 데려올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클럽에서 매우 잘하고 있었고 그의 클럽도 잘하고 있었고 그들은 유럽 대항전에 나가고 있었고 리그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클럽은 이 기간 동안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고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이득이며 골키퍼에게 진정한 퀄리티를 더해줬습니다. 하면서 일단은 킨스킨의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오스틴 키퍼보다는 킨스킨에게 기회가 갈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말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토트넘이 콜로 무아니와 계속 연결되고 있거든요. 콜로 무아니에 대한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토트넘이 콜로 무아니와 연결이 되었는데 공격수 영입을 원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갔는데 엔제 감독은 우리는 여전히 선수들과 선수단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상당한 수의 선수들을 부상으로 잃었는데요. 내일 경기에서도 1군 선수 10명 정도가 빠질 것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선수단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클럽은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콜로 무아니 영입할 거니? 라고 물었는데 콜로 무아니를 영입한다 안 한다 라고 말해주지 않고 1월 이적 시장에 선수단을 보강할 거다 라고 말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제가 참고로 TMI로 말씀드리자면은 토트넘은 현재 콜로 무아니를 영입하려고 추격하고 있는 클럽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콜로 무아니를 임대를 보내기를 원하는데 이제 구매 옵션을 넣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 차이에서 이제 토트넘이 콜로 무아니를 영입할지 안 할지가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음 질문이 들어갔는데요. 리그 성적이 썩 좋지 않은데 컵 대회가 리그를 위한 휴식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리그 성적은 형편이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는데요. 내일 밤 경기는 근데 별도의 경쟁 경기입니다. 준결승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는 잘해왔습니다. 맨체스터 클럽을 몇 번이나 이겼습니다. 준결승까지 오는데 쉽지 않았는데요. 모든 경쟁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번 경기는 큰 시험 무대가 될 것이고 준결승 1차전이고 흥미진진한 상황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라면서 엔제 감독은 이번 경기가 리그와는 다르다. 별도의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질문이죠.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기자회견 전에 손흥민 선수의 1년 연장 옵션 발동을 시킨 토트넘이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연장 계약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신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손흥민과 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한 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은 이미 이 축구 클럽에서 뛰어난 경력을 쌓았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10년 동안 토트넘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클럽과 프리미어 리그에서 큰 영향력을 미친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좋은 일이며 이제 우리의 목표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의 경력을 우승 트로피를 들면서 마무리시키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엔제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이제 은퇴하는데 우승 트로피를 들면서 우승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와 재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와, 이게 팩트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엔제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손흥민 선수를 살리는 전술을 쓰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에게 팀의 주장 완장을 준 감독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손흥민 선수와 1년 재계약을 해서 기뻐하는 엔제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1년 연장 옵션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심정일까요?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바로 알아볼까요?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소감은 이제 토트넘 인스타, 트위터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전해졌고, 그리고 이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토트넘 관련 인스타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번에 1년 연장을 해서 매우 감사합니다. 저는 토트넘이라는 클럽을 사랑하고 제가 여기에서 거의 10년을 보낸 시간과 클럽과 함께한 또 다른 1년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클럽에게 무언가를 돌려줘야 될 때입니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된 것에 대해서 기쁘다라고 말하는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의 이제 인터뷰가 나오지 않으면 손흥민 선수가 1년 연장 옵션을 당해버렸다, 손흥민은 언해피하다, 아마 다른 클럽으로 나가고 싶을 것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을 생성하는 채널들이 많을 텐데, 지금 손흥민 선수 본인이 토트넘에서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제발 팩트만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살펴보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팀의 주장이 되면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클럽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모든 사람들이 뛰기를 꿈꾸는 클럽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알다시피 주장이 더 많은 발전을 이룰 때마다 좋은 모범이 되어야 되고 리더가 되어야 되고 항상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매우 힘들고 스스로에게 요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1년 연장 옵션이 발동하고 나서 주장의 책무에 대해서 말하면서 더 열심히 하겠다 라고 말하는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저는 항상 힘든 시기가 오면 땅을 딛고 다시 뛰어오를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도약할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힘든 시기가 오면 항상 좋은 시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지금 토트넘이 어려운데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지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올라갈 거다 라고 팀의 주장으로서 일단은 팀의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와, 지금 손흥민 선수가 가짜 뉴스를 차단해 주었습니다. 지금 요번에 토트넘의 1년 연장 옵션 발동은 토트넘이 통보만 하면은 연장이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토트넘과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해서 좋다, 행복하다 라고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은 또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제 또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속였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제 그만 속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었을 때 달달한 소리들은 다 구라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원래 팩트는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팩트를 이야기해주면은 이제 기분이 좋지 않아 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퇴직금 다 날리거나 투자 사기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만 이야기해주는 제자르 채널 구독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제가 확신에 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소감과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재계약해서 엔젤 감독의 소감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와 엔젤 감독은 또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까지 엔젤 감독이 잘릴 걱정은 없다. 엔젤 감독이 계속할 가능성이 100%다 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일단 엔젤 감독과 손흥민 선수가 같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제발 내일 리버풀과 경기에서 토트넘이 승리하면서 엔젤 감독과 손흥민 선수가 행복하게 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흥미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자르의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